안녕하세요. 현실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민사 소액사건에 관한 건데요.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소액사건이 꽤 되거든요. 소액사건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소액사건으로 하면 뭔가 불리하다던데, 아니면은 소액사건은 뭐 대충 한다던데 해가지고 소액사건 해도 괜찮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 소액사건 어떤 다른 점이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소액사건을 피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 소액사건이라고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돈이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그다음에 3천만 원 초과하는 거는 그냥 단독사건 이렇게 되는데요. 청구한 돈이 3천만 원 이하면 자동적으로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사건 번호도 이제 가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소액사건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냥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장을 넣으면 그냥 그게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송달이 되면은 그거를 받은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런 게 그냥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인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을 냈는데 주장과 근거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소장 송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 권고 결정이라는 걸 재판부가 하게 돼요. 피고가 이행 권고 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서라든가 이런 걸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는데, 이거는 마치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이런 것처럼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재판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사실 그 판결 선고 기일 전까지만 내게 되면은 판결 선고 기일도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소액 사건은 이행 권고 결정을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아무것도 안 하면 재판이 그대로 확정이 돼 버린다는 거. 확정이 되면 항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재판의 모든 절차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반 사건하고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라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만 전담하는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 사건 전담 재판부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이런 데서는 정말 간단한 소액 사건만 하는 재판부가 있고, 복잡한 소액 사건을 한 재판부를 집중심리재판부라고 따로 마련을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소액 사건만 한 재판부는 사건도 엄청 많은데 돈을 빌려줬다 근데 안 갚았다, 명백한 이런 경우에 한두 번 심리하고 그냥 바로 판결을 선고해버리고 막 당일날 선고해버리고 이런 사건만 처리하는 민사 소액 재판부가 있는 반면에, 복잡한 소액 사건, 그러니까 일반 사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소액 사건만 맞는 그런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집중심 재판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절차로 사건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액 재판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 같은 경우는 소장만 잘 작성해서 내면은 이행 권고 결정이 나오고, 그걸 받은 사람이 2주 이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판이 그대로 확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건이 굉장히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건보다 훨씬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청구하는 사람한테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더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액 재판부랑 집중심리 재판부가 따로 있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청구한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소액 사건인데 금액만 작을 뿐이지 얽힌 사연들이 막 되게 긴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일단 진짜 소액 사건만 다루는 재판부에 갔다가 거기서 집중심리 재판부로 다시 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두세 달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일 한 다음에 판사가 이거 여기서는 안 되겠네, 집중심리 재판부로 보내야 되겠네 해가지고 보내버리면 첫 기일 잡힐 때까지만 해도 서너 달인데, 잡히고 나서 봤더니 집중심리 재판부로 또 배당되면서 또 한두 달, 두세 달 이게 가니까 사건 초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진짜 소액 사건만 처리한 재판부에서 그 사건이 끝나버리면은 또 그것도 오히려 변론기일 당일날 바로 선고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집중심리 재판부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또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소액 사건을 피해야겠다, 아니다, 소액 사건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액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판사님이 판결문에다가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소액 사건을 가장 기피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판을 청구했는데 내가 졌어. 근데
판결문을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럼 이거는 사실상 재판이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운동경기 심판 보는 거죠. 그냥 뭐 원고 승 이것만 해주는 거니까 재판을 통해서 내가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거에 대한 의미가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내가 청구를 했는데 내가 졌어. 패소했어.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진지를 모르니까 내가 뭐 증거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 증거가 뭐 위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은 나는 증거라고 냈는데 이게 뭐 증거가 누락이 된 건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항소를 하는 입장에서 참 난감한데 또 반대로 승소한 입장에서도 좀 그래. 왜냐면 내가 왜 이긴지를 모르겠으니까 항소심에 가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긴 이유를 모르니까 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들기도 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소액사건을 기피하려는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이거죠. 판결문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건에서 판결문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보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허무한 거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뭐 2,500만 원인데 그 소송을 청구하면서 그냥 청구 금액만 3천만 뭐 100원 사실 3천만 1원을 해도 되죠. 3천만 원 이하까지가 소액사건이니까 그것만 넘기면 되니까 뭐 3천만 1원 하지만 뭐 실무적으로 3천만 100원 이런 식으로 청구 금액을 써서 소장을 제출하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받을 게 2,8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판결문의 그 이유를 좀 보기 위해서 소액사건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오신 의뢰인 분들께서는 이거 소액사건을 하지 말고 그냥 3천만 원 좀 넘겨서 3천만 100원 청구해가지고 일반 사건을 하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소액사건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굳이 모든 소액사건을 3천만 원 이상 청구해가지고 일반 사건으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많은 사건의 경우에 그 소액사건에서 이행공고 결정이 나감으로써 그걸로 확정돼서 재판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을 굳이 일반 사건으로 넣어가지고 몇 달씩이나 협의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쟁점이 명확하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명확한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졌지만 왜 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명백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굳이 내가 3천만 100원이라는 약간의 편법을 통해서 일반 사건을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소액사건을 청구 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서면이나 아니면은 변론기일 날 판사님께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이유를 상세하게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정중하게 판사님한테 요청해 보는 것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서면이나 아니면 구두로든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판결문에 이유를 조금 달아주시면 저희가 판결을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후속 절차들을 위해서 판결문에 나중에 이유를 좀 받아보시면 그 정도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